안녕하세요. 이번 2020년도 1학기 한류화 언어죠. 한류어 언어 강의를 맡게 된 국어국문학과 김경아 교수입니다. 네, 처음 개설하는 그 과목이고, 선생님에게도 새로운 처음 전개하는 강의인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먼저 만나게 되니 상당히 어색하고 낯설어요. 선생님은 사실 이제 어, 서울여대 20년 이상 있으면서 주로 2학년 이상의 국어국문학과 전공 강의만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온라인 출석부를 보니 국어국문학과 학생들도 있지만 뭐 디지털 미디어학과 뭐 또 언론 영상 쪽 친구들 이렇게 좀 한류라는 그런 어떤 과목명에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한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예창작 연계전공 과목이죠. 물론 선생님이 부임한 초기에는 문예창작에 있는 방송 언어를 강의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거의 전공 강의만 하다가, 물론 이 강의도 연계 전공이지만 전공 강의죠. 다소 이제 좀 다른 색깔의 강의를 맡게 되다 보니 좀 나름대로 고민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코로나19 때문에 뭐 초유의 사태죠. 일찍이 경험한 적 없는 그런 상황을 뭐 대학뿐 아니라 모든 뭐 국가, 세계가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선생님이나 이 상황을 좀 더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뭐 미리 들어와서 강의 계획서 같은 것을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다음 주 이제 개강이 3월 16일 날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이제 이 클래스에 들어와 봐서 보면 알겠지만, 이 강의는 세미나형 강의예요. 그리고 강의 제목도 보다시피 이게 단순히 뭐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만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강좌는 제목만 봐도 알겠죠. 좀 선생님이 개설한 강의면서 좀 뭐랄까 대학 내에서 이런 어떤 한류라든지 또 이런 것 쪽들을 좀 가볍게 보는다면, 또 당연히 이제 학문적인 접근이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강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일련의 여러 가지 뭐 코리안 웨이브라고 하죠. 한류와 관련되는 그런 상황들을 학생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과목으로 이제 준비를 한 것인데, 상황이 일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뭐 한류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한 그런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일이란 측면에서 이런 팬데믹의 상황까지 와 있는 이 뭐랄까 어떤 국경과 경계가 없는, 전염병이 그렇잖아요. 국경과 경계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널리 퍼지는 팬데믹의 현상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이니까 어쩌면 서로 어울리지 않게 어울리는 면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세미나형의 강의라 서로 함께 여러분들이 발표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식의 강의가 되어야 재미있어질 건데, 곧 좀 가라앉아서 이제 대면 강의로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하루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일단 학교 측에서도 원래 2주를 온라인 강의를 해라. 이제 2주 계약이 연기되었고,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개강이 되면 개강 첫 주 이제 수강 변경하고 이제 뭐 1주차와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2주차에 이제 본격 강의가 되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제 교육부의 지침이 떨어졌을 때는
4월쯤에는 이제 집합 강의, 강의실의 강의가 가능해지면 약간의 수업 손실들은 이제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도 그걸 빨리 바라고 있어요. 특히 뭐 이 과목을 좀 더 보람 있고 우리 모두 교수인 선생님이나 또 여러분들이나 함께 좀 윈윈할 수 있는 강의가 되려면 빨리 강의실에서 만나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뭐 일단은 온라인 강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이런 발표 토론의 강의와 그다음에 특히 중간고사의 문제죠. 뭐 설마 하니 기말고사까지 가겠느냐, 그 시기까지 가겠느냐 우리 모두 생각하고 있잖아요. 길어봐야 4월까지겠지. 또 일단은 모든 대학이 3월 말까지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정말 유감스럽게도 모든 강의가 미리 공지된 강의 계획대로 이제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고요.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동안에는 초반에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를 받겠지만 이 강의를 우리가 알차게 진행하기 위한 사전적인 개념으로서 뭐 언어에 대한 이야기, 뭐 문명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어차피 할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이 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고 하루빨리 조속히 이제 우리가 대면 강의에서 강의실에서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불행 중 다행이라면 우리가 그 중간고사는 당연히 안 보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보면 알겠지만 이거 잠깐만요. 그 선생님이 강의 계획서에 올린 바에 의하면 발표를 2번 해서 각각 30점씩, 기말고사 30점, 출석 1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그러니까 100% 30%, 30점, 네, 10%, 5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 100% 해가지고 성적을 산출하는 걸로 고지가 되어 있어서 기말고사는 사실 큰 비중이 이제 뭐 3분의 1 정도 되는 것이죠. 출석은 온라인 출석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발표와 토론 수업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가 갖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좀 유감이지만, 다행히 우리가 애시당초 공지한 것이 기말고사는 이제 중간고사는 안 보고 기말고사만 보기로 한 것은 이 상황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적 처리 문제는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그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그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뭐 이거는 뭐 나 혼자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서울여대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대학이 비슷하게 이제 그 지침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것은 없고 뭐 선생님 과목뿐 아니라 모든 강의 과목을 이 클래스로 다 올려놓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체킹하고 출석 체크하고 뭐 과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잘 확인하고 이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선생님도 뭐 그렇게 훌륭한 명강의를 하는 교수는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뭐 모든 강의가 대부분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강의가 과연 얼마나 더 양질의 것이 될 수 있을지는 사실 선생님도 자신 있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한류와 언어, 또 한류를 얘기하면 유튜브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에 걸맞지 않게 사실 유튜브 영상도 썩 많이 보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허접한 영상이지만 되게 단순한 영상이죠. 단순한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고민 많이 하고 한 것이니까 좀 더 발전하고 뭐 여기 지금 다른 전공들 친구들이 있는데 뭐 조금 보다 보면 답답해서 조언을 주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원래 저는 국문과 교수고 저의 원래 전공은 중세국어, 국어의 역사, 또 국어 음성 의문론을 하는 교수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올리고 이런 과정들을 조금 어설프겠지만, 네, 조금 선생님도 노력하고 있구나. 다른 교수님들이 보통 이제 그 PPT에다가 동영상을 간단히 입히는 그런 거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 선생님도 뭐 지금 국문학과의 전공 강의만을 생각하면 그럴까도 생각을 하다가 사실 지금 수강 인원은 제일 적은 이 강의가 한류화 언어고 내가 처음 개설하는 것이고 이 강의를 맡으면서 유튜브를 한번 배워보는 것도 내가 영상을 올려보는 과정을 갖는 것도 의미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찌 보면 다소 사서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닥 좋은 그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처음이니 많이 이해를 해 주도록 바라겠어요. 네. 일단 그 강의는 이제 3월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 선생님의 개인적인 바람은 최소한 4월 말을 벗어나진 않았으면 5월에는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어제 오늘 이제 수도권 지역에 이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걱정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들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방금 말한 대로 이제 강의의 첫 부분, 그래서 뭐 언어와 뭐 이제 강의 그 주별 강의 계획서를 보면 언어와 문화의 상관관계,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전파, 뭐 문화 유전자로서의 한류, 뭐 이런 그 초반에 이제 강의로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 또 관련 자료들은 이게 특정의 교재를 갖고 하기가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어려운 과목이어서 관련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출력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PPT 자료를 좀 그 수업 시간마다 업로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그 수능 인터넷 강의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영상 보고 선생님이 뭐 또 따로 판사할 게 있으면 화이트보드 샀어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로 뭐 설명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출력한 그런 PPT 자료나 선생님이 업로딩한 자료를 같이 보면서 뭐 이해하고 어찌 보면 뭐 편한 교양 강의 편히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지금 선생님을 모르는 국문과 학생들이 아닌 친구들도 꽤 있기 때문에 미리 말을 하면 선생님이 강의하는 과목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중세국어나 뭐 이런 좀 어려운 과목들이라 과목들은 어렵지만 미리 뭐 필기고사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시험에 대한 안내도 상세히 나가고 하니까 특히 우린 기말고사 뭐는 멀었고 발표 같은 경우도 아직 당장 여러분들이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석 체크 열심히 하고 영상 보고 강의 듣고 네. 선생님 별로 안 이뻐 보여서 얼굴 쳐다보고 싶지 않으면 목소리만 들으면서 이제 뭐 관련 자료 프린트물에다 필기도 하고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간혹 음성 파일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교수님들도 계셨는데 교육부에서는 음성 파일만 올리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 왜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 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뭐 녹화하거나 음성 녹음하는 거 내버려 두거든요. 그런 거를 녹음해 놓고 다시 듣는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니까 초유의 사태예요. 대학이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함께 많이 노력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이 강의를 개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은 전공이 국어 음성학 의문론이에요. 굉장히 낯선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타 전공인 친구들은 뭐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네 맞습니다. 어려운 과목은 맞는데요.
왜 이런 과목을 개설을 하게 되었을까? 사실 이제 그 개설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요즘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상을 초월하게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많이 배웁니다. 이 한국어 교육이라고도 하죠. 한국어 교육이라고 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계기가 된 것들은 이제 그 국력이죠. 국력과 함께. 근데 이제 우리는 되게 독특한 상황이 뭐냐면, 단순히 한국의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국력의 위상과 또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유, 또 이런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어를,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중국어를 배운다. 물론 중국 문학의 이해나 이런 것들, 뭐,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떤 이제 가장 그 세계에서 가장 사용 인구가 많은 언어이고 또 뭐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양대 강국으로서 무역이나 뭐 정치 경제의 그 맞물림이 많다 보니까 중국어를 많이 하게 된다면 한국은 그렇죠. 무역 규모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거의 10위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GDP 수준이나 뭐 현재로서는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마는 어, 그것만으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있고 한국어 학습자라고 부릅니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학습자들. 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타전공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텐데, 굉장하죠. 굉장하고, 요즘은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도 많이 오지만, 이 유학 오는 친구들이 이미 한국어 급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토익이나 토플이나 뭐 이런 것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1급부터 6급이 있는데, 예전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 뭐 결혼이라든지 정말 그 어떤 그 당시 6, 70년대 블루오션으로서의 일본어 하는 사람, 중국어 하는 사람 많으니까 내가 이거 한국 좀 배워보면 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블루오션으로서 그 한국어를 하는 그런 이제 정말 뭐랄까 학문 목적 한국어죠. 학문 목적 한국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 드라마 너무 재밌어. 이 영화 너무 재미있어. 또 뭐, 한국의 아이돌 스타 너무 재미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이 노래 너무 듣고 싶어. 굉장히 자발적인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 학습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한국어가 1급이 제일 낮은데 예전에는 하나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한국어 급수가 6급이 제일 높거든요. 뭐 4급, 5급 이미 자기 나라에서 배우고 와요. 그러면 그 자기 나라에서 각자 자기의 그 모국에서 가장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 배운 사람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예를 들면 중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 일본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영국인 유학생들도 영국인 선생님에게, 그 다음에 중국인 선생님에게, 일본인 선생님에게, 즉 각각 한국인이 아닌 그 해당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와요. 사실 그래서 약간 문제도 있게 합니다. 제대로 발음을 안 배워온다든가, 네, 뭐 이런 재미있는 사례들도 조금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나라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들, 뭐 예를 들면 신따에서는 경음화가 되지만 신발은 경음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특히 평원 경음 유기음을 잘 구별을 못하니까 자기가 배운 것이 자기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막 뭐 고집을 부리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아니라 언어로서의 한국어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는 거죠. 언어는 사용 인구가 많으면 파워가 커요. 사용 인구가. 그럼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언어는 당연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장 파워가 있는 언어는 뭐죠? 영어입니다. Global English. 그래서 글로빗이라고 해요.
네, 뭐 어떤 이유에서 영어가 글로벌한 파워를 갖게 된 언어가 되었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도 세계사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알겠지만 한 번 언어를 이제 글로벌 파워를 갖게 되면 쉽게 이제 수정하기가 뭐 어렵죠. 그러다 보니 영어권 하자들이 이제 쉽게 그들의 언어적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어, 최근 한국어가 그 영역을 넘는 일들을 하게 됐죠. 뭐 가장 유명한 것으로 이제 기생충, 또 BTS, 뭐 또 좀 순수 예술 쪽으로 가면 채식주의자, 뭐 등등 사실 뭐 드라마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유튜브 최근에 선생님도 이제 그래서 관심 있게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데 뭐 깜짝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뭐 댓글은 뭐 한국 사람 하나도 없네. 이거 내가 뭐 BTS 댓글 보려고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고 있으면서 또 언어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어의 위상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 수업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일단 선생님이 초반에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문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현재 이 언어와 문화의 상관관계 이런 언어의 장벽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만 한류에 대해서도 좀 더 바르게 짚어보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국문과 교수라 살짝 국뽕은 좀 있습니다. 살짝 국뽕은 있고, 뭐, BTS의 뭐, 콘서트 영상이나 상을 받는 영상에서 그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런 모습은 사실 전공자로서 굉장히, 뭉클하기까지도 했어요. 뭉클하기까지도 해서, 뭐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단순한 국뽕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뭐 한류에 나갈 길 이런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솔직해서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뭔가 한류가 뭔가 글로벌 피나미넌 뭔가 글로벌한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그만한 문화적인 우월성이 있겠죠. 설마 BTS가 잘생겨서 가장 인기가 좋을까요? 우리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더 잘생긴 그룹이 많다 선생님 뭐 더 잘생긴 그룹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겠죠. 또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을 탄 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물론 서구의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서 훌륭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감격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게 또 그 25분 영상을 넘어가지 않게 또 하라고 하고 또 강의 안 내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말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강의 초반에 이제 3월 말, 4월 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매 주마다 또 이제 매주에 25분짜리 영상이 이제 3개씩 올라가고 간단한 과제들이 올라가고 여러분들 피곤하게 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업로드되는 강의 자료와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그리고 향후 발표 과제와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수업 자체가 한류와 언어기 때문에 뭐 주로 이제 여기 보면 그 강의 안내서에서 K-팝과 한국어 가사, 뭐 로마자 표기법, 뭐 K-팝 했지만 일단은 여러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K-팝, K-드라마, K-무비. 네, 그래서 이것과 언어에 포커싱을 두어서 이제 그렇다고 딱딱하지 않고 조금 재미있고 그러면서 한류라는 문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딱히 따로 교재가 있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는 없고 선생님이 이제 그 업로딩하는 자료에 내가 뭘 참고했다 정도를 이제 보여주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서 또 이게 지금 굉장히 인원이 좋아요. 지금 11명이 수강생이 되어 있고 한 명이 지금 청강생 신청을 해놨는데 일단은 그 절대평가의 범주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번에 절대평가의 범주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인 건 또다시 공지가 와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좀 재미있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영상 보고 강의 자료 보고 네, 수업 듣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기대해달라 하는 그런 강의까지는 되지 않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않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